안녕하세요, 오파TV의 한수훈입니다.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살짝 어색하네요. 그 전까지는 원래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정통 리뷰였지만 약간 좀 예능으로 빠져가지고 리뷰는 조금 소홀했는데 오늘은 좀 자동차 리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 람보르기니 모델 플래그십 모델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 제가 아벤타도르 로드스터랑 그 벨레타 비교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차량은 그 아벤타도르 로드스터 모델에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신형 모델이에요. 약간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벤타도르를 해외 사이트라든지 외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도로에서 가장 압도적인 디자인을 주는 슈퍼카다, 성능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모두가 다 지나가면 다 쳐다보게끔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을 가진 슈퍼카가 바로 이 아벤타도르 S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벤타도르 S,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S로 넘어오면서 출력의 변화도 있어요. 이전은 700마력, 그래서 700-4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아벤 S는 40마력이 증가를 해서 740-4라고 불려요. 740마력에 제로백은 2.9초, 그리고 자연흡기 12기통. 아마 이 다음 세대 모델부터는 자연흡기가 아닌 10기통의 전기 모터가 들어간 아마 모델로 대체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차에서도 뭐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느냐, 지금 이게 싱글 클러치거든요. 이 차에도 우라칸처럼 듀얼 클러치를 막 넣자고 얘기가 있었어요. 듀얼 클러치 넣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간이 안 나왔어요. 람보르기니 그 메케닉들이랑 그 만드는 총괄 매니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2기통이라는 엔진이 워낙 너무 크고 이 싱글 클러치 들어간 이 공간 자체도 워낙 커서 듀얼 클러치가 들어갈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를 못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그 싱글 클러치가 주는 그 싱글 클러치만의 매력을 이 아벤타도르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싱글 클러치를 넣었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듀얼 클러치는 편하고 변속 타이밍이 너무 부드러워서 변속을 하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싱글 클러치는 변속을 할 때마다 약간 그 충격을 주거든요. 이렇게 변속 타이밍 이런 충격도 주고 이제 슈퍼카에 만한 이렇게 약간 울컥거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 아벤타도르의 이제 그 매력 포인트로, 아니면은 그 포인트, 약간 슈퍼카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 람보르기니가 고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라칸은 듀얼 클러치로 해서 약간 데일리, 좀 더 편한 걸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더 슈퍼카만의 감성을 넣기 위해 이 싱글 클러치를 아직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약간 편의 기능, 그리고 달리기에 더 적합한 옵션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면 차가 빠르다, 그리고 운전이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차도 막 무거운 느낌도 들고, 약간 내가 이제 딱 핸들 이렇게 막 잡고 돌렸을 때 이 차와 내가 일체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약간 좀 무겁고 굼뜬 느낌인데 아벤타도르 S 같은 경우는, 물론 내가 아직 이 차를 시승해 본 건 아니지만 얘가 아벤타도르 SV보다도 더 운전이 재미나고 좀 더 편의 기능이, 좀 더 달리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냐, 후륜 조향, LDS라고 하는 그 후륜 조향, 그 뒷바퀴를 약간 조향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에고 모드라 그래서 내가 그 세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드 있거든요. 그걸 좀 해서 안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자, 이 헤드램프는 아벤타도르의 약간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마 이것도 풀체인지가 되면 디자인이 좀 바뀔 거예요. 아마 두 줄 뭐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라이트 디자인은 크게 바뀐 게 없고 범퍼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팔각형 이렇게 동그라미 나와 있는데 이제 아벤 S로 넘어오면서 범퍼 디자인이 이렇게 조금 더 슬림해졌죠.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벤 S가 되게 적용이 많이 됐어요. 아벤타도르 기본 모델도 물론 에어로다이나믹이 적용이 됐지만 아벤 S부터 조금 더 많이 적용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이드 밀러랑 얘랑 그 뒤에 그 엔진룸 주위도 지금 유광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로 옵션으로 선택해서 지금 옵션이 들어간 거고, 이 범퍼 위 하단부, 이것도 원래는 아벤 노모는 없었는데 얘는 그 옵션으로 또 얘도 카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랑 이 사이드랑 뒤에 이렇게 다 바꾸면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가는 아주 비싼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카본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앞범퍼 이쪽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주차 센서예요. 이게 주차기 그 센서라서. 근데 이게 범퍼 디자인이 워낙 공격적이라 이 안에 이게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동그랗게 좀 나왔죠. 약간 무슨 더듬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도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두 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V도 이렇게 공격적인 범퍼라서 이제 걔는 아예 주차 센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벤 S부터 여기 들어오는 이 센터락 휠. 그리고 휠도 옵션이에요. 원래는 그 디오넬 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날렵한 샥샥샥샥샥 이렇게 된 그 휠 있거든요. 그건 사진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리고, 원래 그 휠이 기본으로 아벤 S부터 들어가요. 원래는 그 휠도 옵션 휠이었거든요. 근데 아벤 S로 넘어가면서 그 휠이 기본 휠로 들어가고 얘가 옵션 휠로 선택이 됩니다. 센터락 휠도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꽤 비싼 이 포인트에 들어가는데, 슈퍼카들은 블랙, 약간 그 어두운 휠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휠이 블랙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버 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 자체도 워낙 디자인이 튀고 각져 있는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휠까지 블랙으로 하게 되면 약간 좀 과하다? 아니면은 멋이 없다?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실버 휠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일단 휠 디테일이 살아나잖아요. 휠이 되게 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 휠이 좋아합니다. 물론 단점이 약간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 차색이 이제 이런 블루 컬러니까 오히려 블랙보다는 이 실버 휠이 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레드캣도 이것도 다 옵션이에요. 이거 다시 돈이야. 얘 캘리퍼 넣는 것도 돈이고 얘도 돈이고. 그리고 하이글로시 하이글로시 옵션이라서 여기 앞에 그 범퍼랑 이 사이드 밀러, 이게 원래 그 옵션이 안 들어가면 그냥 이 컬러랑 도장이랑 똑같은 색이에요. 근데 이 옵션이 들어가서 하이글로시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벤 노멀과 다르게 이 S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의 사이드 스텝 부분에 좀 포인트가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엣지처럼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부분도 옵션으로 선택해서 카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빠져 있어서 사실 그냥 플라스틱이라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옵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이 부분에 디자인의 변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아벤다드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더 튀어나왔어요. 다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에어로다이나믹에 많은 그 방해를 한다고 그 매체가 그 람보르기니식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슬림하게 깎았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이고 이 에어로 디자인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개선된 성능을 발휘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SV 시승 때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열이 잘 안 빠져요. 엔진 열에 대한 경고등이 되게 많거든요. 그 엔진열이 뜨겁다, 아니면 썸머스탯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배기 온도 센서, 이 배기 쪽에 있는 센서가 약간 오작동이 이렇게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 게 다 이 엔진열을 못 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 팬이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좀 작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아벤타도르 S는 그게 개선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빨리 타보고 싶어요. 아직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에어인테이크, 이것도 원래 SV 때부터 들어간 건데, 이것도 옵션을 통해서 이 부분에 카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 카본 들어간, 이거 옵션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카본을 안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이 차체 색깔 동일하게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엔진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옵션 들어 여기까지도 하이글로시가 들어가서 검은색 반짝반짝한 게 나죠? 이게 원래 여기 안 들어가면 약간 그 무광, 밑에 그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뒤에 후면부 디자인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이 범퍼, 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 라인들,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아벤타도르의 가장 큰 그 매력 포인트 뽑으라면 이 후면부 디자인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되게 매력적이고 볼륨감도 많이 들어가요. 이거 엄청 공격적이에요. 보면은 대충 둘러본 것 같고, 실내를 한번 돌아보자. 엔진룸 한번 자, 엔진룸 한번 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엔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원래 이 색깔을 바꾸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서스펜션에 이 림 있죠? 이 부분 검은 색깔, 이 림 부분이 그 옵션을 통하면은 색깔을 넣을 수 있어요. 노란 색깔, 뭐 빨간 색깔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은 빠져서 사실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옵션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집어넣어서 뭐 보이지도 않고. 때문에 문도 살짝 조심조심 닫아야 돼요. 조심조심. 어쨌든 실내를 보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실내 조합이 굉장히 화려해요. 초코브라운처럼 이 초코브라운과 베이지의 조합, 그리고 스티치는 이 블루, 외관과 똑같은 블루닐라 컬러의 스티치가 들어가서 세 가지 조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벤타도르에는 투톤 시트나 아니면은 이 아벤타도르 S에 들어가면 인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 이런 화려한 베이지랑 초코 조합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이글로시 옵션이 들어가서 얘는 이게 다 옵션이에요. 사실 여기 지금 유광 들어가죠. 이게 다 옵션이고, 여기에 카본을 사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이 차는 좀 빼고 이제 합리적인 옵션들만 들어갔는데, 일단 실내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어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 계기판에 대한, 이게 다 디지털로 바뀌었거든요. 이전에도 디지털이긴 했는데 여기 요렇게 생기고 이게 나눠져 있어요. 요 부분이 바로 바라고 써주는 게 그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낮아지면 엔진에 문제가 있고 높아도 문제가 있죠. 이게 차가 달리면 그 압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압이 내려가는데, 이게 불규칙하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하여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 요 밑에가 엔진오일 게이지고, 요쪽 부분이 수온, 차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수온 온도 게이지고, 여기가 이제 기름 게이지고.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일단은 이쁘고, 그리고 이 모드가 이제 그냥 일반 압에는 3가지예요. 스타라다, 스포츠, 코르사인데 에고 모드가 이제 하나 더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세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라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흰색의 계기판이 이렇게 나오고, 스포츠라면 노란 색깔 들어왔죠. 이렇게 노란 색깔에 저기 ESC 스포츠 들어오면서 노란 색깔이 바뀌고, 코르사로 하면 SV처럼 RPM이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그 변속은 이제 그 단수는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SV 약간 느낌인데 되게 이쁘죠? 전 개인적으로 SV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실내 요게 요거 다 이거 여기 차 방지턱 높이인데, 슈퍼카 타는 이제 슈퍼카에 물어보면은 차 이거 방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물어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상에서 한번 찍어본다고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시동을 한번 이제 걸어보려고 하는데, 아벤보다 이 아벤타도르 S 소리가 정말 엄청 커요. 그러니까 SV는 약간 얌전한 소리가 나고, 얘는 이게 내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었는데 장난이 아니다. 그 이유가 배기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이만한 그 조용한 그 배기구가 흡착이 돼가지고 좀 조용히 나오는데, 얘는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엔진과 배기구 사이 라인이 짧아져서 엔진의 소리가 바로 나와가지고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일단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일단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시동을 누르면 엄청 크죠? 여기 게이지 올라가네요. 일단 게이지를 바꿔서, 이게 온도가 조금 올라가야 차를 주행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벤 S부터 바뀐 게 뭐냐면 이 후진이에요. 이 이전 모델은 후진을 하면 여기서 이 후방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벤 S는 후진을 놓으면 이 계기판에서 나와요. 이 크게 엄청 나오죠. 여기서 나와요. 이 계기판에서 크게 나오고, 뭐 화질은 뭐 그 이전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모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일단 여긴 실내기 때문에 소리는 이제 끄기로 하고, 시동 걸었는데 냄새가 엄청나. 이게 실내이기도 하고, 이 아벤 자체가 시동을 걸면은 그 기름 태우는 냄새, 이게 엄청 심하거든요. 벨레타인데 냄새도 안 나고 조용한데, 그에 반해서 얘는 시끄럽고 냄새도 많이 나요. 아벤타도르 S를 이제 간단하게 둘러보고 리뷰를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승도 해보고 막 이래야 이제 정통 리뷰가 나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하는 차이기 때문에 시승을 해볼 수가 없어요. 번호판도 없잖아요. 이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탔어요. 아벤타도르 쿠페 2014년대부터 쿠페, 그 다음에 16년 로드스터, 17년 SV까지 되게 오래를 탔었는데, 그만큼 매력적인 차예요. 슈퍼카를 꼽아서 도로에 이 아벤타도르보다 존재감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차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벤타도르가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벤타도르 S를 사실 살려고 해요. 이 녀석이 아니라 저는 이 뚜껑이 열리는 모델로 지금 살려고 하고, 아마 올해 여름이나 쯤에 아마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 차는 빨리 팔려야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내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우리 그 이전 그 벨레타와 아벨로드 비교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직선, 이 직각의 각질 라인을 강조하고 남성미를 막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차예요. 반면에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유선미, 라인, 막 이렇게 부드럽고 잘 빠진 그 도자기, 그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잘 빠진 도자기를 이렇게 빠진
그런 라인을 자랑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얘가 남성적인 게 여성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좀 완전 상반되는 매력을 가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벤타도로 S 같은 경우는 사실 F12랑 비교하는 것보다 816 슈퍼패스트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두 차량 다 제가 아직 사실 다 못 타봤어요. 근데 이제 외관적인 디자인만 봐도 딱 얘네가 기존에 보여줬던 F12와 아벤타도로가 보여줬던 그 매력과 똑같이 그냥 나온 거예요. 거기 좀 더 다듬해지고 조금 더 정교해지고 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리뷰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이제 진짜 끝. 안녕.